나는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얘야, 너 그 그림 그리는 거 완전 시간 낭비야? 나처럼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라 이 그 말 한마디에 내 세계가 무너졌고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나조차 몰랐다. 첫 번째로 나는 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가 내 그림을 훔쳐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내 손에 쥔 칼이 빛났다 비유적으로. 하지만 그 칼날은 날카로웠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내리는 눈송이가 내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홀로 앉아 붓을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내 캔버스에 스며들어 왜곡된 도시의 환영을 그려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지은. 28살, 미술을 전공한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언니, 혜진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였다. 혜진 언니는 항상 빛나는 존재였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마케팅 팀장, 완벽한 결혼 생활. 반면 나는 꿈꾸는 예술가로 불리며 가족 모임에서 전제 취직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는 역할이었다. 언니는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 재능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봐 이 그 그림들 누가 사. 시간 낭비잖아. 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특히 내가 밤새워 그린 그 작품 서울의 밤거리를 왜곡되게 표현한 추상학을 보며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우연히 알게 됐다. 언니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그녀의 동료가 SNS에 올린 사진. 내 그림과 똑같은 작품이 언니의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었다. 제목은 도시의 속삭임. 내 서명은 지워지고 대신 혜진의 사인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확대해봤다. 캔버스의 미세한 붓터치, 색감의 그라데이션 모두 내 손길이었다. 언니가 내 스튜디오에 놀러왔을 때 몰래 사진 찍어 디지털로 복제한 게 분명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녀는 AI 툴을 써서 내 스타일을 모방해 새 작품을 만들어냈을 터 한국의 예술 시장에서 그런 창작은 흔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배신은 그 자체로 죄악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왜 나를 짓밟아야 했나? 혜진 언니는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그녀의 삶은 SNS로 포장된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남편과의 불륜 소문,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압도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내 그림을 훔친 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다. 그녀는 나를 밟고 올라서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히 그림을 되찾는 게 아니었다. 언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복수. 한국 사회의 다층적 관계망 가족, 직장, 예술계들 이용해. 나는 내 지인을 동원했다. 대학 후배인 미술 큐레이터, 유, 그리고 언니의 직장 동료 출신의 해커 친구, 민준. 도와줄래? 이건 정의야. 나는 속삭였다. 그들은 동의했다. 왜냐하면 혜진 언니의 비밀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과거, 대학 시절에 범한 죄가 있었다. 그녀는 그룹 프로젝트에서 동급생의 아이디어를 훔쳐 장학금을 따냈고 그 학생은 자살했다. 그 비밀을 나는 어렸을 때 우연히 들었다. 부모님의 대화 속에서. 혜진이가 그랬어. 불쌍하네. 하지만 아무도 추궁하지 않았다. 한국 가정의 전형 큰딸의 성공이 모든 걸 덮는다. 나는 그 비밀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복수는 시작됐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나는 거울 속 나를 봤다. 창백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이 복수가 나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니의 말 시간 낭비가 내 인생의 불씨를 지폈다. 이제 그 불꽃으로 그녀를 태울 차례였다. 다음 날 나는 유에게 연락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에 나를 넣어줘. 테마는 배신의 그림자. 유는 웃었다. 언니, 그건 위험해. 하지만 재미있겠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내 새로운 시리즈 언니의 삶을 은유적으로 그린 작품들. 첫 번째 작품, 훔친 빛. 어두운 방 안, 빛이 스며드는 창문. 하지만 그 빛은 왜곡된 거울에 반사돼 산산조각 난다. 모델은 언니의 사진을 기반으로. 관객들은 알지 못할 테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그녀를 향한 칼이었다. 한편 민주는 언니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혜진 씨, 당신의 창작 과정이 여기 있어요. 그는 내게 자료를 보냈다. 언니가 내 그림을 스캔해 AI로 재생성한 로그. 게다가 그녀가 그 작품을 팔아번 돈 보천만 원을 세탁해 해외 계좌로 보낸 기록. 불법이 아니지만 도덕적 파탄. 나는 그걸 언니의 회사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보냈다. 마케팅 팀장 혜진, 예술 도용 의혹. 언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언니,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이제 내 시간 낭비가 시작됐어.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캔버스에 붓을 묻혔다. 검은색, 피처럼 번지는.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다. 언니의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그녀는 휴가라는 명목으로 집에 머물렀다. 부모님은 모르셨다. 혜진이가 왜 그래? 지은이 너도 좀 봐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평화는 아직 유지됐다. 하지만 곧 무너질 터. 나는 전시 준비에 몰두했다. 서울의 겨울 축제 기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 한국 예술의 어둠 전시. 내 작품이 메인으로 선정됐다. 유의 덕, 언니는 초대장을 받았다. 와봐, 언니. 내가 말한 시간 낭비를 보여줄게. 그녀는 올까? 올 것이다.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전시 전날, 나는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다. 말문이 막힌 입술이 봉합된 여인의 초상. 눈은 공허하다. 모델은 언니? 이 그림이 그녀를 침묵시킬 것이다. 전시 당일, 미술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입구를 스치며 관객들의 코트 자락을 날렸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혜진 언니가 올 거라는 확신. 그녀는 항상 호기심의 노예였다. 관객들이 내 작품 앞에 모여들었다. 이 어두운 색감, 도시의 고독을 표현한 것 같아요.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른다. 이 그림들이 언니를 향한 독침이라는 걸. 첫 번째 작품 훔친 빛 앞에서 한 기자가 나를 인터뷰했다. 이 작품의 영감은? 가족의 배신에서 왔어요. 누군가의 빛을 훔치는 행위. 내 말에 기자 눈이 커졌다. SNS에 바로 올라갔다. 배신의 그림자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때 혜진 언니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고급 코트 아래로 보이는 떨림. 지은아, 그녀가 다가왔다. 나는 차갑게 맞이했다. 왔네, 언니. 내 시간 낭비 봐. 그녀는 작품을 봤다. 훔친 빛.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삶이야. 훔친 내 빛.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회사에서 조사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일까? 아니, 진심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자살한 그 학생, 수진. 언니가 아이디어를 훔쳐 장학금을 받고 수진은 내 거야 라고 외치다 지하철 선로로. 그 비밀을 나는 민준에게 맡겼다. 익명으로 언론에 흘려. 혜진의 과거. 민준은 이미 움직였다. 그날 오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떴다. 대기업 팀장, 대학 시절 표절 의혹. 자살 사건 연루, 혜진 언니의 이름이 호명됐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상사. 혜진 씨, 당장 와.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너 이게 내 짓이야. 나는 속삭였다.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이제 내 인생이 낭비됐어. 언니는 도망치듯 미술관을 나갔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남편과의 관계. 언니의 남편, 태호 오빠는 바쁜 사업가였다. 하지만 민준의 해킹으로 알게 됐다. 태호 오빠의 불륜. 젊은 디자이너와. 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 이혼은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갈 테니까. 나는 태호 오빠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 아내의 비밀을 아세요? 그녀가 당신 돈으로 내 그림을 샀어요. 태호 오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날 밤 언니 집에 갔을 때 싸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스튜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언니는 가족이었다.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 혜진 언니가 늦게 왔다. 얼굴에 어머, 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물었다.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나를 봤다. 눈빛의 증오, 식사 중 나는 말했다. 엄마, 언니가 내 그림을 봤대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부모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지은이 전시. 대단하네. 언니는 포크를 쥔 손이 떨렸다. 모임 후 언니가 나를 따라 나왔다. 지은아, 제발 멈춰. 내가 다 갚을게. 그림값도 미안함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멈췄다. 왜 나한테 그랬어? 왜 훔쳤어?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너,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질투 났어. 나는 매일 회사에서 숨막혀. 내 그림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꿈꿨어. 그래서 미안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하지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돌아섰다. 전시가 끝날 무렵 내 작품이 화제가 됐다. 판매 신청이 쇄도했다. 언니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 해고 통보, 남편과의 이혼 소송.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너만이 날 구할 수 있어. 나는 침묵했다. 복수의 고통이 내게도 스며들었다. 하지만 아직 클라이맥스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작품 말문이 막힌 잎의 공개. 혜진 언니의 삶은 눈사태처럼 무너졌다. 뉴스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SNS는 표절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그녀를 조롱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수진의 얼굴, 언니의 눈물, 그리고 내 손에 묻은 검은 물감.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의 비밀은 더 많았다. 민준의 조사로 알게 됐듯 그녀는 회사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 클라이언트의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해외 출장비의 유용. 한국 기업 문화의 어두운 면, 나는 그 증거를 경찰에 익명 제보했다. 마약은 아니지만 부패야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의 상사가 압박했다. 혜진아,
그만둬. 내 가족 생각해. 가족. 그 단어가 나를 찔렀다. 부모님은 이제 알았다. 지은아, 혜진이가 왜 그래? 너희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눈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복수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 전시 후 나는 새로운 작품을 그렸다. 가족의 사슬. 쇠사슬로 묶인 두 자매의 실루엣. 한 명은 빛 속, 다른 한 명은 어둠. 이건 나와 언니? 나는 이 작품을 경매에 내놓았다. 가격은 1억 원. 이 관객들은 감정의 깊이라고 찬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언니를 향한 최후의 일격. 언니는 변했다. 그녀는 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지은아, 나 죽을 것 같아. 남편이 떠났어. 회사도. 제발, 용서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나는 놀랐다. 혜진 언니가, 항상 강한 그녀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날 밟았잖아. 연니는 울었다. 수진이 1. 그땐 내가 어렸어.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 너 그림, 그냥. 영감이었어. 훔친 게 아니야. 거짓말. 민준의 증거가 모든 걸 증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진심이 스며들었다. 나는 갈등했다. 복수를 멈출까? 아니, 아직. 증거를 불태울게. 대신 공개적으로 사과해. 내 전시에서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뭐든. 그날 나는 부모님을 불렀다. 가족 회담. 엄마, 아빠. 언니가 내 그림을 도용했어요. 충격. 뭐. 혜진아, 언니는 고백했다. 네, 잘못했어요. 눈물의 홍수. 부모님은 가족이잖아. 용서해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이건 복수의 일부. 가족의 화합을 가장한 언니의 굴욕.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이 전화했다. 지은 누나, 큰일 났어. 혜진 언니의 비밀, 더 깊어. 그녀가 수진 자살 때 증거를 조작했어. 내 부모님과 연결돼. 뭐? 부모님. 엄마가 혜진을 보호하기 위해 수진 가족에게 돈을 줬다고? 가족의 비밀이었다. 나조차 몰랐다. 복수의 칼이 내게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언니를 용서할까? 아니면 더 파헤칠까? 전시의 클라이맥스, 말문이 막힌 입 공개일이 다가왔다. 언니가 사과할 무대. 미술관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번은 특별 이벤트 배신과 용서 테마 토크. 나는 무대에 섰다. 관객 200명, 기자들, 그리고 혜진 언니.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 하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지은아, 준비됐어? 유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준의 폭로, 부모님의 개입. 이게 사실이라면 내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터. 토크 시작. 나는 말했다. 이 작품들은 제 삶의 아픔을 그렸어요. 특히 가족의 배신. 이 관객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말문이 막힌 입을 가리켰다. 이 여인은 말할 수 없어요. 비밀 때문에 플래시가 터졌다. 그때 언니가 일어섰다. 제가 말할게요.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제 동생의 그림을 도용했습니다. 질투와 공허에서. 그리고 더 나쁜 과거의 죄. 대학 때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청중의 웅성거림.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지은아, 용서해줘. 박수.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심. 아니면 구원. 질문 시간이 됐다. 한 기자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그 자살 사건은 언니는 망설였다. 제가 아이디어를 훔쳤고 부모님께서 덮으셨어요. 충격. 관객들이 소란스러워졌다. 부모님의 이름이 언급됐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지은아, 뭐야 이게.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언니를 붙잡았다. 너 일부러 부모님 끌어들인 거야. 언니는 웃었다. 차갑게. 아니, 내 복수가 날 여기까지 몰았어. 이제 다 드러나. 반전. 언니는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가 민준을 매수한 거였다. 내 해커 친구. 내가 돈으로 샀어. 내 모든 계획. 내가 알았어. 왜 충격. 민준의 배신. 언니는 속삭였다. 시간 낭비. 그건 내 인생이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의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나는 무너졌다. 관객들 앞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자매의 전쟁. 내 복수가 역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무대를 내려가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침묵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 경매. 가족의 사슬이 2억에 낙찰됐다. 구매자는 익명의 후원자. 알고 보니 수진의 오빠. 내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정의를 실천했어. 폭풍이 몰아쳤다. 경찰 조사, 가족의 파탄.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언니는 체포됐다. 뇌물 혐의로.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승리. 아니, 공허.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창밖 서울은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내 세계는 잿더미. 혜진 언니는 감옥에 갔다. 2년형 뇌물과 도용. 부모님은 회복 중이지만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나? 아니,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다. 민주는 사과했다. 돈 때문에. 미안해.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유는 곁에 있어줬다. 너의 작품, 이제 진짜야. 아픔에서 나온 운의 전시 카탈로그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한국 예술의 어두운 면이라고 썼다. 나는 유명해졌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언니의 마지막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내 그림을 사랑했어. 그게 진심이었어.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 미안. 눈물이 떨어졌다. 티스트. 편지 속에 숨겨진 USB. 열어보니 언니의 진짜 그림들.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녀만의 공허한 도시 풍경. 이걸 전시해. 내 속죄. 나는 그 작품들을 추가 전시에 넣었다. 제목, 자매의 속삭임. 관객들은 누가 그렸지? 라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 둘 다. 언니는 출소 후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SNS에서 그녀의 작품을 봤다. 빛이 스며든다. 복수의 끝은 모호했다. 나는 용서했나? 아니, 그냥 살기로 했다. 한국의 바쁜 삶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 낭비. 그게 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수진의 오빠가 찾아왔다. 내 언니, 무죄 증거가 있어? 부모님의 돈은? 내가 보낸 거였어. 뭐? 어린 시절
내가 몰래 엄마에게 돈을 쥐어줬다. 수진 언니 도와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범인이었다. 가족의 비밀 속 공모자. 이제 누가 옳았나? 관객들은 독자들은 논쟁할 터 복수는 순환이다. 나는 붓을 쥐었다. 새로운 캔버스. 제목, 침묵의 복수.